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3배 레버리지 ETF보다 금이 더 빠진 달이 있을 거라고 상상이나 하셨습니까? 3월 한 달간 GLD, 금 ETF 수익률 마이너스 18.24%, 같은 기간 TQQQ 마이너스 17.04%. 안전자산이라 불리는 금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ETF 중 하나인 TQQQ보다 더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저희 계좌는 지금 그 금을 들고 있습니다. $10,000로 시작한 실험 계좌. 현재 총 평가 금액 8,451달러, 마이너스 15.5%. 왜 금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지, 어젯밤 시장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저희 실험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전부 파헤칩니다. 어젯밤 미국장은 시작 전부터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란이 미국의 15개 조건 평화안을 공식 거부했습니다. NPR, 블룸버그, 알자제라 동시 보도입니다. 이란 외무장관 아라그치가 국영방송에 나와서 한 말이 이겁니다. 미국과 어떤 협상도 진행된 적이 없고 계획도 없다. 미국이 파키스탄을 통해 전달한 제안을 이란 측은 극대주의적이고 불합리하다고 일축했습니다. 단순한 거부가 아닙니다. 이란은 자체 5개 조건을 역제안했습니다. 핵심을 추리면요. 먼저 때리는 걸 멈춰라. 암살 시도를 중단해라. 다시는 전쟁하지 않겠다고 보장해라. 그리고 피해를 배상해라. 15개 조건과 5개 조건. 숫자 차이만 봐도 양측의 간극이 얼마나 큰지 느껴지시죠? 미국은 이란의 핵시설 해체와 미사일 자위권 제한을 요구했고, 이란은 먼저 때리는 걸 멈추고 사과부터 하라는 겁니다. 협상 여지가 보이십니까? 안 보입니다. 이 뉴스가 확산되자마자 원유가 뛰었습니다. CNBC 보도입니다. 브렌트유가 배럴당 106.12달러까지 올랐습니다. 3.8% 상승. WTI도 93.61달러로 3.6% 상승. 호르무즈 해협이 여전히 사실상 봉쇄 상태인데 협상까지 결렬되었으니 석유 시장의 공포가 다시 불붙은 겁니다. S&P 500은 오전에 한때 낙폭을 줄이기도 했습니다. 이란이 공식 응답을 보냈다는 보도에 혹시 돌파구가 열리나 기대가 잠깐 스쳤거든요. 하지만 오후에 분위기가 완전히 꺾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요 회의에서 한 발언 때문입니다. CNBC 보도입니다.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석유 가격이 더 오를 줄 알았어, 스콧. 주식시장도 더 빠질 줄 알았고. 대통령이 더 빠질 줄 알았다고 말하는 순간 시장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사람은 시장이 더 빠져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전쟁을 빨리 끝낼 생각이 없구나. 그리고 이어진 말이 또 있습니다. 군사작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아마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어. 석유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는 대통령의 발언. 오후 매도세가 가속된 직접적 원인입니다. 장마감 기준입니다. 나스닥 QQQ 573.79달러, 마이너스 2.39%, TQQQ 41.23달러, 마이너스 7.12%. 3배 레버리지의 현실이 여기 있습니다. 지수가 2.4% 빠지면 TQQQ는 7% 넘게 빠집니다. S&P 500은 6,477포인트, 마이너스 1.74%, 다우 45,960포인트, 마이너스 1.01%, VX 2830, 전일 대비 11.73% 폭등, CNN 공포 탐욕지수 18, 극심한 공포, 어제 19였는데 하루 만에 1포인트 더 떨어졌습니다. 여기까진 나쁜 장이지만 특별히 새로운 건 아닙니다. 이번 달 내내 겪어온 일이니까요. 그런데 어젯밤 시장에서 진짜 무서웠던 건 따로 있습니다. 주식이 빠지면 채권이 오릅니다. 기본 공식이죠. 위험자산에서 돈이 빠져나와 안전자산으로 이동하니까요. 주식이 빠지면 금이 오릅니다. 전쟁이 터지면 금이 뜁니다. 교과서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어젯밤은 아니었습니다. 10년물 미국 국채 수익률 4.42%, 전일 대비 2.03% 상승, 8개월 만에 최고치를 넘었습니다. 채권 수익률이 오른다는 건 채권 가격이 빠진다는 뜻입니다. TLT 장기국채 ETF 마이너스 0.84%, 그러면 금은요? GLD 400.64달러, 마이너스 3.76%, 한 달로 보면 마이너스 18.24%, 비트코인도 빠졌습니다. 68,588달러, 마이너스 3.82%, 주식이 빠지고, 채권이 빠지고, 금이 빠지고, 암호화폐가 빠졌습니다. 올라간 건 석유뿐입니다. USO 유가 ETF가 3.41% 올랐습니다. 이런 현상을 금융시장에서는 상관관계가 일로 수렴한다, Correlation 1이라고 부릅니다. 원래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야 하는 자산들이 동시에 같은 쪽으로 쏠리는 현상. 이건 평범한 하락장이 아닙니다. 시스템 전체에 스트레스가 걸렸다는 신호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인플레이션. 전쟁이 터지면 주식이 빠지지만 채권은 올라야 정상입니다. 경기 둔화 우려에 금리를 내릴 거란 기대가 생기니까요. 그런데 이 전쟁은 석유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때문에 세계 석유 공급의 20%가 위협받고 있고요. 유가 상승은 곧 인플레이션입니다. 주유소에서 기름값이 올라가고 물류비가 올라가고 식품 가격이 올라가고 모든 게 올라갑니다.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연준, 미국 중앙은행 Federal Reserve 이 금리를 내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올려야 합니다.
그래서 채권이 빠지는 겁니다. 금리 인하 기대가 사라지고 인상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으니까요. 실제로 CME 페드워치 금리 선물 시장에서 10월까지 금리 인상 확률이 52%를 찍었습니다. 전쟁 전엔 6%였습니다. 한 달 사이에 6%에서 52%로 시장은 연준이 올해 안에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금은 이자를 주지 않는 자산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금을 들고 있는 기회비용이 커집니다. 은행에 넣으면 이자라도 받지 금은 아무것도 안 줍니다. 동시에 달러가 강세로 갑니다. DXY 달러 인덱스 99.98 턱 밑입니다. 금은 달러로 가격이 매겨지기 때문에 달러가 오르면 금 가격에 하방 압력이 생깁니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전쟁, 유가 상승,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기대, 채권 하락, 달러 강세, 금 하락. 동시에 전쟁 불확실성 플러스 금리 인상 우려, 주식 하락. 모든 화살이 아래를 향하는 구조, 숨을 곳이 없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비슷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리먼 브라더스 파산 직후 한 달간 금도 빠지고 주식도 빠지고 채권도 흔들렸습니다. 시스템 전체에 스트레스가 걸리면 모든 상관관계가 무너집니다.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에서 뭐라도 팔아서 현금을 확보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마진콜이 터지면 가장 먼저 팔리는 게 가장 수익이 많이 나 있는 자산. 올해 초까지 가장 많이 올라있던 자산이 뭐였겠습니까? 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이 가장 크게 빠지고 있는 겁니다. 금 이야기를 더 깊이 파겠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 계좌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니까요. 3월 셋째 주에 금은 10% 넘게 빠졌습니다. 한 주 만에 10%. CNN 보도입니다. 1983년 이후 43년 만에 최악의 주간 하락. 1983년이면 폴 볼커가 기준금리를 20%까지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때려잡던 시대입니다. 그때 이후로 금이 한 주에 이만큼 빠진 적이 없습니다. 고점 대비로 보면 더 심각합니다. 금 가격은 올해 기록한 사상 최고가에서 약 27% 빠졌습니다. 쿠코인 데이터에 따르면 43년 만에 최대 고점 대비 하락입니다. 거의 3분의 1이 증발한 겁니다. 첫째, 터키 중앙은행의 투매입니다. 블룸버그 단독 보도입니다. 터키 중앙은행이 이란 전쟁 시작 이후 2주 만에 약 60톤의 금을 매각하거나 스왑했습니다. 달러로 80억 달러, 한화로 약 12조 원, 3월 20일로 끝나는 한 주에만 22톤이 팔렸습니다. 2018년 이후 최대 주간 매도량입니다. 왜 팔았을까요? 터키 리라와 방어입니다. 이란 전쟁으로 중동 전체가 흔들리면서 터키 리라에도 매도 압력이 들어왔고 터키 중앙은행은 금을 팔아서 달러를 확보한 겁니다. 둘째, ETF 자금 유출입니다. GLD, 세계 최대 금 ETF에서 3월에만 63억 달러가 빠져나갔습니다. 이 ETF 역사상 최악의 월간 유출입니다. 3월 5일 한 주에만 42억 달러가 빠졌는데 이것도 GLD 역사상 최대 주간 유출 기록입니다. 일주일 만에 25톤의 실물금 보유량이 증발했습니다. 셋째, 헤지펀드의 금 공매도입니다. CFTC,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헤지펀드들이 금 선물 숏 포지션을 대폭 늘렸습니다. 새로운 공매도 베팅 규모가 약 15억에서 16억 달러. 금 가격이 더 빠질 거라는 쪽에 거액을 건 겁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 달러 강세, 중앙은행 매도, ETF 유출, 헤지펀드 공매도. 5개의 하방 압력이 동시에 금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전쟁이 나면 금을 사라는 교과서는 이번에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계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숨기지 않겠습니다. $10,000로 시작한 실험 계좌의 현재 총 평가 금액은 8,451달러입니다. 저희 알고리즘은 QQQ가 200일 이동평균선의 1% 위를 하회하면 TQQQ를 매도하고 GLD로 전환합니다. 현재 QQQ 종가 573.79달러, 200일선 593.16달러. QQQ가 200일선보다 3.27% 아래에 있습니다. 해지 페이즈가 맞습니다. 현재 GLD를 보유하며 해지 중입니다. 이번 달 수치를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솔직하게. GLD 3월 수익률 마이너스 18.24%, TQQQ 3월 수익률 마이너스 17.04%. 안전자산으로 옮겼는데 이번 달만 놓고 보면 안전자산이 위험자산보다 더 빠졌습니다. 이건 아픈 결과입니다. 저희가 이 실험을 시작할 때 약속한 게 있습니다. 좋을 때도 나쁠 때도 전부 보여드리겠다고. 오늘은 나쁜 날의 기록입니다. 여기서 끝이면 좋겠지만 어젯밤 배영주에서 터진 사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메타입니다. 마이너스 7.92%, 547.75달러, 52주 최저가를 기록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하루 사이에 2개의 배심원 판결이 떨어졌습니다. 첫째,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CNN, NPR, MBC 동시 보도입니다. 배심원이 메타의 인스타그램과 구글의 유튜브가 소셜미디어 중독의 원인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법정에서 이니셜로만 불린 20세 여성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에 중독되어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앓았다고 합니다. 배심원의 판단은 이겁니다. 두 플랫폼은 의도적으로 중독성 있게 설계되었고 경영진이 이를 알면서도 젊은 사용자를 보호하지 않았다. 배상금 총 $600만, 보상적 손해배상 $300만,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메타에 210만 달러, 구글에 90만 달러, 메타가 70%, 구글이 30% 부담. 600만 달러면 메타 시가총액 대비 먼지만큼 작은 돈입니다. 이건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문제는 금액이 아닙니다. CNN이 보도한 후속 기사 제목이 이겁니다. 1타운, chance to go. 하나 끝났고 수천 개가 남았다. 이 판결이 선례가 되면 뒤에 대기 중인 약 2,000건의 유사 소송에 불이 붙습니다. 배심원이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사용자 중독에 법적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최초의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2,000건에서 비슷한 배상이 나오면 간단한 곱셈만 해도 수십억 달러 규모입니다. 둘째, 뉴멕시코. 이건 더 큽니다. 뉴멕시코 배심원이 메타에 3억 7,500만 달러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팍스 비즈니스 보도입니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서 아동 포식자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소비자 보호법 위반. 뉴멕시코주 법무장관 라울 토레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멕시코와 캘리포니아의 배심원들이 메타의 공개적 기만과 설계 기능이 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소비자 보호법 위반이 왜 더 무서운지 아십니까? 개인 소송은 한 명씩 싸워야 하지만 소비자 보호법은 주 전체를 대표해서 주 법무장관이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다른 주 법무장관들이 뉴멕시코를 선례로 삼아 줄줄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미국은 50개 주입니다. 이게 저희 포트폴리오에 왜 중요하냐면요. 메타가 빠지면 나스닥 100이 빠집니다. 나스닥 100이 빠지면 QQQ가 빠지고 QQQ가 빠지면 200일선과의 거리가 더 벌어집니다. 200일선과의 거리가 벌어질수록 저희의 해지 페이즈 탈출, 그러니까 다시 TQQQ를 살 수 있는 시점이 더 멀어진다는 뜻입니다. 지금 QQQ가 200일선보다 3.27% 아래입니다. 100일선은 611.83달러이니까 6.22% 아래. 듀얼 SMA 조건, QQQ가 200일선과 100일선을 동시에 돌파해야 다시 TQQQ를 사는 규칙. 이 충족되려면 QQQ가 지금보다 6% 이상 올라야 합니다. 당분간은 먼 이야기입니다. 어제 이 시간에 저희 영상에서 뭘 다뤘는지 기억하십니까? ARM이 하루에 15% 넘게 올랐습니다. 35년 만에 처음으로 자체 칩을 직접 설계하고 판매하겠다고 선언했고, 첫 번째 고객이 메타와 오픈AI, AMD가 약 6.8% 올랐고 인텔도 약 7.6% 뛰었습니다. 반도체 섹터 전체가 들썩였다고 말씀드렸죠. 그 랠리 하루 만에 전부 증발했습니다. SOWX 반도체 ETF 어제 종가 345.25달러에서 오늘 328.85달러로 마이너스 4.75%. 나흘치 상승분을 하루 만에 토해냈습니다. 수치를 보시면 아십니다. 3월 23일 336.59달러, 24일 341.02달러, 25일 345.25달러까지 차곡차곡 올라가더니 26일 328.85달러로 출발점 아래까지 빠졌습니다. 3일간의 노력이 하루 만에 무의미해졌습니다. 반도체만 아프냐고요? 아닙니다. 대형 기술주 전체가 아프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젯밤 마이너스 1.37%, 365.97달러. 이 숫자만 보면 평범한 하락 같지만 줌아웃하면 풍경이 달라집니다. 말리풀 기사 제목입니다. Microsoft is having its worst start to a year since 2008. 2008년 이후 최악의 연초. 리먼 브라더스가 무너지던 그때 이후로 이렇게 나쁜 적이 없습니다. 올해 들어 마이너스 22.44%, 시가총액 기준으로 3,570억 달러 이상이 증발했습니다. 한화로 500조 원이 넘습니다. 참고로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약 350조 원입니다. 삼성전자보다 큰 돈이 마이크로소프트 한 종목에서 사라진 겁니다. 실적이 나빴을까요? 아닙니다. 매출 813억 달러, 17% 성장, EPS 4.14달러, 컨센서스 5.3% 상회. 숫자만 보면 좋은 실적입니다. 그런데 왜 빠졌느냐? 기크와이어가 마이크로소프트 Historic Plunge라는 제목으로 분석했습니다. 자본 지출 375억 달러, 전년 대비 66% 폭증. 이 돈의 3분의 2가 GPU와 CPU 같은 수명이 짧은 자산에 들어갔습니다. 아주어 클라우드 성장률은 39%로 컨센서스 39.4%를 아슬아슬하게 빗나갔고 잉여 현금 흐름은 59억 달러이나 줄었습니다. 시장이 말하는 건 이겁니다. AI에 돈을 퍼붓고 있는데 그 돈이 돌아올 거라는 증거가 아직 부족하다. 여기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큰 그림을 보겠습니다. 블룸버그 단독 보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 석유 배럴당 200달러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한 극단적 시나리오 분석이라고 합니다. 200달러이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인플레이션 조정 기준으로 석유가 200달러를 찍은 건 지난 반세기 동안 딱 한 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입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에 따르면 170만 달러 돼도 미국과 유럽의 경제 성장이 확연히 꺾입니다. 현실에서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일을 보시죠. 캘리포니아에서 휘발유가 갤런당 9달러에 육박했습니다. 뉴스위크 보도입니다. LA 동부 쉐브론 주유소에서 레귤러 휘발유 갤런당 8.71달러, 캘리포니아주 평균이 5.76달러이고
LA 카운티 평균은 5.93달러. 전국 평균보다 거의 2달러 높습니다. 리터로 환산하면 갤런당 6달러가 리터당 약 2,300원입니다. LA 일부 지역은 리터당 3,300원을 넘긴 겁니다. 무디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마크 잔디, 이번 주 CNBC에 출연해서 한 말입니다. 전쟁이 지금 당장 끝나지 않는 한 올해 하반기에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높다. 포춘 보도에 따르면 무디스의 경기 침체 확률 모델이 49%를 찍었습니다. 잔디의 말을 정확히 옮기면 이렇습니다. 전쟁 이전에도 경기 침체 리스크가 상승하고 있었다. 지금은 50%를 넘길 게 거의 확실하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유가가 지금 수준에서 몇 주 이상 유지되면 경기 침체를 피하기 어렵다. 몇 주, 몇 달도 아니고 몇 주.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번 이란 전쟁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을 짚겠습니다. 이건 시장의 구조적 신뢰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3월 23일 월요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 공습을 5일간 연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란과 생산적인 대화가 있었다고. 이 글이 올라간 시각은 미국 동부 시간 오전 7시 4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글이 올라가기 16분 전, 파이낸셜 타임스가 블룸버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밝혔습니다. 오전 6시 49분에서 6시 50분 사이 누군가가 석유 선물 시장에서 약 6,200건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거래의 명목 가치 5억 8천만 달러. 트럼프가 공습 연기를 발표하면 유가가 빠집니다. 유가 하락에 베팅하는 선물 포지션이라면 발표 직후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발표 직후 유가는 급락했고 주식 선물은 급등했습니다. 선물 전문 변호사 스티븐 파이프그라스는 CBS 뉴스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거래가 발표 직전에 터진 건 조사를 시작하기에 충분한 근거입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 포춘이 보도한 그의 반응은 단어 하나였습니다. treason, 반역. NPR 보도에 따르면 이건 처음이 아닙니다. 올해 1월 폴리마르트에서 베네수엘라 대통령 마두로 체포에 대한 이상 베팅이 발표 직전에 나왔고 관세 유예 발표 직전에도 비슷한 패턴이 포착됐습니다. 악시오스는 수상한 거래 패턴이 트럼프를 따라다닌다고 보도했습니다. 백악관은 근거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패턴이 3번 반복되면 더 이상 우연이 아닙니다. 이건 구조적 의혹입니다. 왜 이게 시장에 중요하냐면요. 만약 대통령 주변의 누군가가 시장을 움직이는 정보를 사전에 이용하고 있다면 시장 참여자 전체의 신뢰가 무너집니다. 시장의 근본은 정보의 공정성입니다. 그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의혹만으로도 투자자들은 한 발 물러납니다. 오늘 한 줄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주식, 채권, 금, 암호화폐 전부 빠졌습니다. 43년 만에 최악의 금 하락, 메타 52주 최저가, 마이크로소프트 2008년 이후 최악의 연초. 무디스는 몇 주 내로 끝나지 않으면 침체는 거의 확실이라 했고 백악관은 석유 200달러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 계좌 10,000달러에서 8,451달러, 마이너스 15.5%. 숫자만 보면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매일 이 실험을 기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장이 극심한 공포에 빠져 있을 때가 역사적으로 어떤 시기였는지 저희는 데이터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TQQQ를 살 수 있는 조건, QQQ가 200일선과 100일선을 동시에 돌파하는 순간은 아직 멀리 있습니다. 그때까지 저희는 시스템이 시키는 대로 GLD를 들고 기다립니다. 감정이 아닌 규칙으로. 오늘 밤 미국 장이 열립니다. 금요일입니다. 주말 사이에 이란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금요일 장 막판에 위험 자산을 줄이는 매도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은 위크엔드 리스크, 주말 동안 벌어질 수 있는 일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변동성이 커지는 날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입니다. 무디스가 말한 몇 주의 시한, 다음 주에 나올 고용지표가 경기 침체 확률을 50% 위로 밀어올리느냐 마느냐의 핵심 분기점이 됩니다. 이 숫자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시장의 방향이 바뀔 수 있습니다.